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교수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거는 현대차 종목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7.5%가 빠지면서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55만 4천 원까지 빠지게 되면서 장대 음봉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 시작할 때부터 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매도세만 나왔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전쟁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뉴스를 전부 다 도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트럼프에 대한 중간 선거라든지, 그죠? 뭐 정치라고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치적 내용과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지금 이 봉쇄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죠. 그리고 유가의 상승 아니면 환율에 대한 부분들, 뭐 이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뭐 속도전으로 끝나니 장기전으로 가니 지상군이 투입이 되니 많은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이 모든 내용이 지금 현대차의 주가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영향력, 모든 파급력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현대차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많은 매도세가 연출되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것들은 말씀 안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오늘 드릴 말씀이 많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현대차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악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호재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악재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가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가는 이런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에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쟁이 나고 유가가 상승이 되면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제 직격탄이죠. 이건 구조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생산 원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에너지에 대한 비용만 거의 한 5에서 8% 정도 수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그리고 플라스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물류까지 전부 다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이 에너지 기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유가가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 차량 한 대당 원가가 이제 수백만 원까지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률. 이 부분이 이제 5에서 7% 정도 수준인데 이 원가가 조금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익에 대한 부분이 바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 유가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브리핑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동차지 않습니까? 자동차.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사려고 하면은 보통 어지간한 세단 하나 사려고 하면 일단 한 4천만 원 정도는 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죠? 뭐 진짜 아반떼 같은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뭐 제네시스 같은 고급 세단에다가 뭐 옵션까지 넣으면은 뭐 이제 한 8천만 원에서 지구군 같이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도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가에 대한 상승, 그리고 자연스럽게 물가에 대한 상승도 나올 수가 있고요. 금리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거나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소비에 대한 부분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바로 이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지금 굳이 살 필요가 있나라는 소비재예요. 실제로 글로벌 자동차의 이제 시장 자체도 이미 차 가격이 상승한다라거나 아니면 수요가 줄어든다라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전쟁이라는 이슈까지 같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판매에 대한 감소의 압력이 더 더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는 물류에 대한 부분과
공급망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현대차의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해상에 대한 운임료가 상승을 하겠죠. 왜냐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제 봉쇄를 하고 있으니 그렇다 보니 해상에 대한 운임료가 상승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보험료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항로를 우회를 하겠죠. 그리고 부품은 지연될 것입니다. 자동차의 산업 특징이 뭐냐면 완성차는 이미 글로벌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글로벌 공급망 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만약에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부품은 글로벌적인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챙겨서 오겠죠. 여러 나라에서 이제 들어오겠죠. 여러 나라에서. 부품 하나만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를 출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출고를 해야 되는데 기어봉이 없어. 이러면 차를 출고할 수가 없겠죠. 아니면 핸들이 안 와. 이것만 있으면은 차를 출고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들어와. 그러면 전부 다 딜레이가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상 운임에 대한 부분은 지정학 리스크가 있을 때는 10%에서 20%까지 변동성이 생겨 왔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산에 대한 차질까지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청구할 수도 없고요. 이거는 뭐 이제 비용적인 부분 우리가 숫자로 계산하기에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에 대한 의존도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전쟁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는 구조적으로 미국에 대한 비중이 매우 큰 기업입니다. 연간 약 150만 대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쟁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던 유가에 대한 상승, 그러면은 미국도 얘네들도 결국 소비자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소비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류비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익성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변수 요런 것들도 있겠죠. 관세라든지. 그죠? 그렇다 보니까 좋을 때는 레버리지지만 안 좋을 때는 리스크가 인제 확대되는 구조다. 요렇게 쪼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자동차 산업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요. 사실 어느 정도는 둔화가 되고 있는 국면이긴 했었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올라가고 있었던 거는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아틀라스가 좀 지배적이었죠. 아틀라스가 CES 2026에서 이제 지금 "로봇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게 또 이제 기존에 약간 뭐 차량에 대한 판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줄어들고 있었지만은 여기에다가 지금 전쟁까지 붙는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에 우스갯소리지만 아틀라스가 지금 만약에 여기다가 총 뭐 무기를 달고 뭐 군사적 로봇으로 쓴다. 이러면은 또 난리가 나겠죠. 예. 이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건 좀 우스갯소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호재에 대한 시나리오도 말씀을 드려 봐야겠죠. 호재.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을 제가 계속해서 악재로서만 좀 말씀을 드려 왔는데 유가에 대한 상승이 이뤄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차량이 판매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전기차가 있겠죠.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유가에 대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대형차는 보통 잘 팔리지가 않아요. 연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연비가 좋은 차량이 이제 많이 팔리게 되는데 실제로 인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판매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 왔던 패턴이 여태까지 흔적으로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가 왜 여기서 유리하냐? HEV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 대한 라인업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잡혀 있죠. 그리고 이제 SUV 플러스 HEV 믹스 전략을 이미 얘네들은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고 유가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약간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차에 대한 점유율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가 있다.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나 친환경차의 구조는
이미 성장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친환경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부분이 수출이 이제 3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어요. 친환경차 중심으로 이제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즉 지금 당장에 전쟁으로 약간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방향 자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급망에 대한 재편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공급망,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들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싸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급망에 대한 다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재고에 대한 확대라든지 그리고 검증된 업체를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현대차 같은 글로벌 OEM은 오히려 중소라든지 아니면 약한 업체보다 훨씬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환율, 전쟁이 나면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달러가 강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원화는 약세겠죠. 현대차는 수출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매출에 대한 환산 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원가에 대한 상승이 같이 딸려오다 보니까 완벽한 호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스토리는 전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보는 핵심은 이거잖아요.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SDV, 이거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차량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쟁이랑 무관하게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영상 초입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중요한 건 현대차의 내부적인 악재가 있어서 지금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갈 것이냐,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전쟁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부적인 악재가 있어서 이만한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물론 조심할 건 조심해야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땐 뭐 유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에 대한 부분,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죠. 그리고 물류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부품 말씀드렸죠. 부품이 늦게 오면은 이제 생산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재에 대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량 증가 혹은 뭐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재편이 되면서 수혜를 또 입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이제 반전에 대한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현대차는 가장 먼저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유가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가장 빠르게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 교수의 차트 분석이라는 제 소통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 현대차를 가지고 12월 1일에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도 SDV는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율주행과 OTA 구조 그리고 로보틱스와 UAM, 미래 모빌리티죠. UAM은 이제 뭐 도심 속 항공 택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플랫폼 기업으로 변할 때 PER을 완전히 다시 줄 거기 때문에 피크 실적이 아니라 체질 개선 후에 레벨업 구간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26만 원부터 28만 원 요 자리에서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중 17%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력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
기술적으로 저점에서 잘 매집을 해 놨기 때문에 눌려도 괜찮아. 버틸 수 있다. 이 버틸 수 있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체력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 교수의 차트 분석 소통방에서 현대차에 대한 브리핑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현대차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박 교수의 차트 분석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절대 어렵지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74-5810. 자, 이때 박 교수라고 문자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 교수. 기존에 제가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자체를 더보기에다 넣어놨는데 좀 이상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링크를 별도로 전송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 사실 뭐 쉽지 않고 일단 오늘도 장 시작한 이후에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체크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통방에 나가는 브리핑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2574-5810 박 교수라고 문자 세 글자만 보내셔서 꼭 소통방 들어오셔 가지고 브리핑 전부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의 분석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장중에 다시 한번 변동성 체크하면서 영상 녹화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